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0월 2일 화요일, 내일이면 연휴입니다. 연휴 하루 전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각 지표들,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죠. 불과 1시간 전에 마무리됐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상승했어요. 반면에 중소형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3분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관련된 코멘트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인텔은 상승이 나왔는데 AMD는 또 급락이 나왔죠. 페이스북은 정보보안 관련된 부분들로 또 역시 하락이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10% 이상, 거의 15%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가 또 오늘은 또 급등이 나왔어요. 원만한 합의죠. 벌금 내고 더 이상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 삼지 않겠다. 벌금 내고 마무리되면서 또 그전에는 그걸로 급락이 나왔다 또 급등이 났어요. 그 얘기는 보면 시장도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군도 예전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실적 아니면 모멘텀의 출렁거리기 변동성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유겠죠. 자, 그러면 그 먼저 상승을 이끌었던 요건을 먼저 본다고 하면 장중에 유가 WTI가 60, 75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영향을 줬어요. 첫 번째 새로운 나프타,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협상이 완료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첫 번째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 다음 달에 있을 이란 경제 제재에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역할 부분들 좀 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협상 타결 부분들,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그 수혜주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의 수혜 부분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그 섹터 중에서 보면 자동차가 약세가 있었죠. 이제 미국과 멕시코,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 부분을 태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양자 협상 부분들이 조만간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음 이제 캐나다 쪽 자기 집 주변을 이제 끝냈죠. 끝내고 나서 이제 일본 가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미리 이제 또 혼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중국에게 뭐라 했냐면 대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 부분들에 중국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상 부분들 타결이 됐는데, 미국이 아직도 그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알루미늄하고 철강 쪽, 알루미늄 쪽에 관세 부과된 거 있죠. 이거 완전히 철폐된 건 아니에요.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카드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상승이 나오고 다우지수는 상승이 나왔는데, 반면에 러셀 2000, 러셀 2000은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올해 내내 그 무역 분쟁,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 관세 인상이 좀 됐죠. 그래서 향후 기업 이익 부분들이 조금 우려된다라는 불안 심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신흥국 주가하고 조금 민감도, 그러니까 알파 개수가, 베타 개수죠. 베타 개수가 민감도가 좀 높은 게 러셀 2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번 달 아마 1, 2주 내내 이게 계속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탈리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제 예산안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우려간 부분들을 좀 표명을 좀 했고, 역시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도 그리스 위기 언급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약간 우려간 부분들을 표명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하락이 나왔고, 달러화는 반등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에 유가는 장중에 한 4년 최고치 경신 부분을 하면서, 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보시면 점유주들이 상당히 강세했죠. SK이노베이션 맞아요. 그 전에도 지난주에도 보면 GS라는 이런 종목도 강세를 이끌었던 그 연장선상에 있고,
조선업종도 당연히 지금 강세 부분들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초기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부 각계전투예요. 전부 디테일하게 지금 뭐 수혜업종, 비수혜업종 단기적으로 여기에 방향성 부분들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과 협상 부분들이 남아있죠.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에서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 부분들을 타가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카드, 이 카드는 그대로 들고 있죠. 근데 보시면 캐나다도 낙농에 대한 양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난달이죠. 캐나다와 협상 타결 부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타결되지 않고 미국이 데드라인을 잡아놨던 어제 결정이 된 것은 캐나다도 계속 어떻게 보면 버틴 거예요. 버틴 거. 낙농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되면서 이제 퀘벡주에는 조만간 선거가 있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제 협상 타결 내용들 보면 가장 뭡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동반된 게 자동차 역내 부품 비율 상습, 자동차 노동자 임금 인상, 자동차 관세를 도입할 경우 무관세 쿼터제 도입. 일단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된 거죠. 결국은. 근데 거기에서 자동차 관련된 관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따라서 상대의 방가가 워낙 규모 자체가 크고 전방산업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전방산업에 대해서 뒤에 고용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상대 국가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협상의 주도권 부분들을 뺏길 수 있는 카드, 미국은 그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캐나다도 결국은 남농 쪽을 일부 양보하는 방향에서 자동차를 일부 지킨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특히 EU와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이 여파로 계속 뭡니까? 옥조이고 있죠. 그리고 옥조이는데 반면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양보를 받아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북한 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에 그 다음에 핵 관련된 봉합,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해결되기는 어렵고 강공 드라이브 부분들 해결을 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의 이미지 부분들을 각인시키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ING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명제 하반기에 미국 국채 7,700억 가까운 달러 발행 부분 되면서 소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계속 뭡니까?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분위기 자체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 조성 부분 할 때 가끔씩 뭡니까? 립 서비스로만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한 번씩 주목도 한 번씩 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움찔움찔 하면서 미국 국제적 수요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시황 부분에서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유가는 급등 부분들이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100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100달러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100달러 가면 안 돼요. 올해 상반기에 얘기했습니다. 80달러 넘어서 위에서 오버슈팅 나오면 내년이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유가가 이번에 장중 박스권의 상단에 지금 진입이 됐죠. 박스권 상단 부분들이 진입이 됐는데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이거겠죠. 이란의 경제 제재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지금 물밑 작업으로 이란과 미국이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각계전투식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협정 부분들을 맺고 그러는 것처럼, 그 다음 미국과 일본이 양자협정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경제제재 관련돼서 둘만의 새로운 협상한 부분들의 물밑 작업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의 상승의 근본적인 요건 부분들 만들었던 이 이란의 경제제재 관련된, 물론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유 부분이 있죠. 그것도 아마
타결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상단, 박스권 상단에 안착이 되느냐, 여기서 꺾이느냐의 어떤 관점 부분들. 근데 그로 인해서 종이업종과 종이업종의 상승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갈림길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탈리아가 아마 다음 주 정도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끝나고 조금 시장에서 또 화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원화는 북미 정상회담의 그 가속도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돌파가 나오면 안 돼요. 돌파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더 꺾여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눈치 보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특히 이번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발표가 나오죠. 그걸 먼저 체크. 그때까지는 시장은 각계전 또 종목 장세 부분들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게 확장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10월 2일 날 모닝브리핑에서 한 줄 키워드 부분들 말씀을 드린다면 유가 상승, 그 다음에 멕시코와 캐나다 협상 타결 부분들이 되면서 그 무역분 논쟁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전일 오늘 새벽에 상승을 이끈 한 해의 모멘텀 자체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2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